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밤 이불에 지도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노약자, 임산부, 심신미약이신 분들은 절대로 끝까지 보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동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친구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놀랄 만큼 귀가 밝은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7살,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댁은 시골이라기엔 좀 그렇고 산 옆에 위치한 작은 동네? 산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말곤 사람도 잘 드나들지 않고 있을 건 다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서 산으로 향하는 길 옆을 보면 콘크리트 바닥 너머 진흙밭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2명의 친구들과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핑크색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서 서로 진흙을 묻혀가며 우렁이랑 다슬기도 잡고 놀았습니다. 그때가 바람이 꽤 많이 불긴 해도 화창한 날씨였어요. 몇 시간 그렇게 놀다 지치니 저랑 친구들은 밭에서 그만 놀자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 집이 제일 가까워서 제가 친구들한테 너희 우리 할머니 집 알지? 8층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 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알겠다며 둘이서 저희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아서 페트병에 잡은 우렁이랑 다슬기를 풀어주고 제가 타고 온 핑크색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속으로는 귀찮게 자전거를 타고 왔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밭을 등져 섰는데 갑자기 그 밭 너머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밭이 엄청 커서 너머에는 다시 산길이라 이런 소리는 먼 곳이 아닌 밭에서 들렸구나 생각할 법한데 저는 이게 분명 밭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빽빽한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들려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휙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보지 말 걸 그랬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빨간 천자락이 바람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분명 친구들과 있을 땐 보이지도 않던 천자락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 천자락이 꽤 길었고 온통 초록색인 나무들 사이에 빨간색이 너무 눈에 띄어서 저거 아까는 없었는데?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몸이 굳기는커녕 어렸던 저는 호기심에 휩싸여 그게 뭔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 자전거도 놓고 달려가 저희 할머니 집에서 묻은 흙을 씻고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 신나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이상한 거 봤다고. 분명 아까는 없었다고. 그러고 다시 그 자리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빨간 천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거짓말쟁이 소리를 들을까봐 이 소리 들리지? 아까는 빨간색 천이 저기 있었다고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라고 말하는 친구 한 명과 자전거 끌고 오기 싫어서 우리 부른 거냐고 묻는 친구 한 명 사이에서 저는 억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소리는 제 귀에 들렸어요. 사정사정을 해서 친구들한테 저기 한 번만 가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결국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여름이라 그런가 아직 해가 지진 않았어요. 한 친구는 부모님께서 7시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먼저 집에 가고 다른 친구랑 저는 동네 주차장에서 놀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가려면 아스팔트 내리막길을 좀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친구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자전거에서 미끄러져서 큰 대형 버스랑 주차장 턱 사이에 다리를 꼈습니다.
다리를 빼려고 해도 안 빠지고 너무 아파서 저는 엉엉 울고 제 친구들은 얼른 올라가서 저희 할머니를 불러오셨어요. 할머니께서 버스 앞에 써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시고 버스 기사님이 오셔 버스를 빼주셔서 저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 도착했는데도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연고를 발라주신다고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특히 발목이 시큰거리면서 아팠습니다. 할머니께서 발목이 부어오르고 상처도 많이 났다며 큰 밴드를 발목에 붙여주시곤 조금 쉬라고 하셨어요. 방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낮에 봤던 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건 뭐였지? 생각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저는 새벽부터 갑자기 열이 올라 침대에서 끙끙 앓았고 어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가 제가 괜찮은지 걱정된다고 일어나자마자 저희 집을 찾았어요. 제가 열이 조금 내린 후에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왜 밴드를 거기에 붙였어? 이러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너 어제 오른쪽 다리 다친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며 예민해져 있던 저는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너 어제 오른쪽 다리 다친 거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저는 아픈 다리로 신발도 대충 신고 친구와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제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잘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로 계속 오른쪽이라는 친구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제 몸도 왼쪽으로 넘어진 거니까 오른쪽으로 다리가 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고 왼쪽 발목에 붙여진 밴드를 떼봤어요. 제 말대로 왼쪽 발이 맞다면 어딘가에 찍힌 자국이나 눌린 자국이 있어야 했는데 그건 손자국이었어요. 뭐야? 와, 나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어제는 부어올라서 알 수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상처는 손톱 모양으로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외출 금지를 내리셨어요. 제가 타던 핑크색 자전거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도시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할머니 집 간다고만 하면 극구 말리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밭에 자전거를 두고 가지 말 걸 해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봤을 때 오른쪽을 다쳤고 사실 왼쪽은 안 다친 게 맞는데 할머니가 딱 봤을 때 부어있고 상처가 난 부분에다가 연고도 발라주시고 밴드를 붙여주셨던 건데 사실 오른쪽에는 딱히 뭐 큰 상처는 없었던 거고 실제로 내 발목에 난 상처는 왼쪽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끼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 근데 왼쪽으로 넘어지는 것 자체가 귀신이 왼쪽 발을 잡아서 왼쪽으로 넘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건가? 너무 소름 끼치는데? 구해준 거 아닐까라는 지금 채팅이 올라왔는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을 잡고 멈춰준 거지. 멈춰줘서 사고가 거기까지만 났던 거였을 수도? 근데 할머니가 계속 못 오게 했다라는 거는 뭔가 그 사고 이후에 할머니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셔서 못 오게 하신 건가? 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계곡에 놀러 갔는데 막 재밌게 놀고 왔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남편 등에 손바닥 자국이 막 나 있었대요. 근데 그 손바닥 자국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진짜 실제 사건이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건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전주연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4학년쯤에 겪었던 무서운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엄마 쪽 친척 중에는 무당 일을 하시는 이모가 계신데요. 어릴 때는 가끔 그 집에 놀러 가곤 했어요. 그날도 엄마와 함께 시골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갔죠. 그 집은 단독주택이고 앞에는 마당이 있고 뒤에는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에요. 그날은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가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장을 보러 가셔서 집에는 저와 초1 사촌 동생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심심해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죠.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가 술래차례가 되어서 앞마당 나무 옆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숫자를 다 세고 동생을 찾으러 갔고 제일 먼저 집안을 열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동생이 없어서 앞마당으로 나갔고 앞마당도 찾아봤지만 동생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뒷골목으로 갔어요. 뒷골목에는 장독대나 농기구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많아 대충 슥슥 보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휙 돌아봤고 거기에는 제 동생 또래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동생인 줄 알고 이름을 부르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동생이랑 전혀 달랐어요. 동생은 짧은 머리였는데 그 아이는 눈을 덮을 정도의 긴 머리에 살짝 큰 옷을 입고 있었죠. 어릴 때라 정확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분명히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한테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뒤에서 고양이가 냥 하고 울었어요. 동생이 키우던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는 그 귀신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혹시나 싶어 장독대 사이를 살펴보니 진짜 동생이 숨어 있었고 저는 안도하며 다시 숨바꼭질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숨을 차례였는데 저는 이모 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이모 방에는 작은 차림상이 있었고 작은 창문도 있었죠. 그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저는 방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시선은 방 안쪽을 향해 있었는데 저는 또다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본 것은 다리가 없는 형체가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었어요. 상체와 머리만 둥둥 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가만히 웅크려 있었어요. 동생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 순간에도 제 눈앞에는 그 형체가 분명히 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부모님이 도착해서 저랑 동생을 부르셨고 저는 그제야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식사 중 이모가 저에게 오늘 뭐하고 놀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동생과 숨바꼭질을 했다고 대답하면서 근데 이모 혹시 이 근처에 동생 친구가 살아요? 오늘 숨바꼭질 하는데 같이 있는 걸 봤어요.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이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조용히 넘어가셨어요. 그 후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원래는 그날 저희가 이모 집에서 자고 갈 예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단호하게 자고 가면 안 된다고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모가 무슨 일을 하신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큰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때 제가 봤던 낯선 아이와 다리 없는 형체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현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한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보내주셨고요. 이모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모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이모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불이 없나 봐는. 그런데 이상한 게 이모가 그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알면 안 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거.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 가끔 꿈에 내가 봤던 귀신이 계속 나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이후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무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지 말고 잘